안녕하세요. 전략 1팀 조은영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저번 메타 세팅 프로세스에 이어서 구글 세팅 프로세스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메타는 수동 전원 캠페인과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있으면 구글은 훨씬 더 많은 캠페인 유형이 있는데요. 검색, 쇼핑, 그리고 동영상, 앱, 디스플레이, 실적 최대화, 디맨드 젠 등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검색 캠페인은 구글, 유튜브 검색 시에 노출이 되는 캠페인입니다. 검색 캠페인은 내가 광고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니즈가 있는 고객들에게 광고할 수 있다 보니 조금 더 구체적인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쇼핑 캠페인은 상품 이미지와 가격, 브랜드 등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쇼핑 광고를 시작하려면 판매자 센터에 상품을 등록해서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캠페인은 유튜브에 노출이 되는 광고인데요. 6초 이하의 스킵 불가능한 범퍼 애드, 그리고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그리고 인피드 광고 등이 있죠. 그리고 앱 캠페인은 구글 검색 네트워크 및 GDN, 그리고 다른 앱 내부에 게재가 됩니다. 광고 문안, 입찰가, 에셋 몇 개만 등록하면 자동 최적화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광고가 게재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GDN 광고라고 하죠. 해당 광고는 이미지 광고와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는데요.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효율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해당 광고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쉽게 말해서 배너 형태의 광고입니다.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속한 수많은 웹사이트와 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자의 90% 이상에게 도달 가능합니다. 또한 에셋 기반의 광고 유형으로 광고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미지, 광고 제목, 그리고 로고, 설명을 업로드해서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노출 시점에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에셋을 조합을 하고 인벤토리 영역 사이즈에 맞춰서 배너를 생성해주는 자동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광고는 타 매체에 비해서 CPC가 저렴합니다. 입찰 전략에 따라 달라지고 전환수 최대화 입찰 또는 CPA를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입찰가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GDN 타겟팅은 사용자 대상, 콘텐츠 대상 타겟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사용자 대상 타겟팅은 사람을 중심으로 관심 분야, 구매 의도, 맞춤 의도, 그리고 리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콘텐츠 대상 타겟팅은 사용자의 반응을 타겟으로 해서 주제, 게재 위치, 콘텐츠 키워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실적 최대화 캠페인, PMAX 캠페인이라고도 하는데요. 해당 캠페인은 단일 캠페인을 통해서 유튜브, 디스플레이, 검색, 디스커버, 지메일, 지도 등 모든 구글 애즈 인벤토리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실적 최대화 캠페인은 스마트 자동 입찰을 통해서 여러 채널에서 실적을 실시간으로 최적화시켜서 지정된 전환 목표에 따라서 실적을 늘리고 전환수와 가치를 높이는 광고인데요. 해당 캠페인은 신규 고객 가치에 가중치를 두고 신규 고객 발굴에 조금 더 집중을 시킨다거나 잠재 고객 신호 기반을 타겟팅으로 효과적인 잠재 고객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광고 효율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동화 캠페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화 캠페인인 경우 기존에 학습된 모수가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 유용한 경우는 구체적인 광고 및 전환 목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캠페인의 실적을 최대화하려고 하고 광고가 게재되는 채널에 제한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단일 캠페인을 이용해서 구글의 모든 광고 채널에 쉽게 액세스하려는 경우, 그리고 키워드 기반 검색 캠페인 이상으로 도달 범위와 전환 가치를 높이려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의 실적 최대화 캠페인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맨드젠 캠페인. 제일 최근에 기존에 있던 디스커버리 캠페인이 업그레이드 된 게 디맨드젠이죠. 쇼츠, 디스커버, 지메일 등 유튜브 전반에서 참여와 액션을 포착하기 유리한 캠페인입니다. 해당 디맨드젠 캠페인의 장점은 총 3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광고의 역량 확대. 유튜브, 구글에서 가장 몰입도가 높고 시각적인 표시 경로, 예를 들면 유튜브 디스커버, 지메일에 광고를 게재해서 잠재 고객의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 광고 경험입니다. 수요를 유도하는 잠재 고객 중심의 광고 소재를 사용해서 클릭 몇 번이면 구글 AI의 도움을 받아 가장 몰입도 높은 시각적 광고 소재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잠재 고객에게 게재가 됩니다. 또한 A/B 실험을 통해서 광고 소재 접근 방식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정기적으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AI 기반 입찰 및 측정입니다. 마케팅 유입 경로의 속도를 높이고 영향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클릭수 최대화 입찰로 전체 유입 경로를 최적화해서 사이트 방문과 같은 구매 고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을 사용하려면 웹사이트 트래픽에 맞게 최적화하고 가치가 높은 사용자를 전환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측정 항목에 입찰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기여 분석을 사용해서 구글 생태계에서 캠페인 전체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캠페인 생성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GDN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광고 목표에 따라서 KPI를 설정을 합니다. 저는 오늘 웹사이트 트래픽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다음 저는 오늘 GDN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자사 홈페이지 링크를 넣어주시고 해당 캠페인 이름은 본인이 보기 쉽도록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위치 설정, 해당 광고가 타겟팅할 위치를 설정해 주시고 언어까지 설정해 줍니다. 전 이렇게 감춰있는 부분은 다 열어보는 편이어서 하나하나 다 열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은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 옵션도 확인해 주시고 그 아래에 설정 더보기도 눌러서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만약 광고 일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일정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콘텐츠 제외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 광고가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캠페인을 만들면서 익숙해지시면 상관없지만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눌러서 저처럼 내 광고가 어디에 노출이 되고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이렇게 설정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찰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전 일 예산을 5만 원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글도 AI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AI가 질 좋은 학습을 하려면 예산을 적게 쓰는 것보다는 초반에 많이 설정을 해두시고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으로 전환 최대화를 하실 건지 혹은 수동으로 직접 조절을 하실 건지 나오는데 수동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교적 낮은 입찰가로 진행할 경우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타겟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의 목적에 따라 타겟팅 설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목적에 맞는 타겟팅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제작 단계인데요. 해당 광고는 노출 시점에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에셋을 조합을 하고 인벤토리 영역 사이즈에 맞춰서 배너를 생성해주는 자동화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와 영상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 검토 후에 게재가 됩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 혹은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은 캠페인이 많아서 오늘은 GDN 광고 세팅 먼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디맨드젠 캠페인 생성 프로세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